네, 안녕하세요. 김태은입니다. 자, 오늘은 GTELF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GTELF 여러분 이제 보통 응시하는 시험이 레벨 2죠? 그쵸? 자격 요건이 거의 레벨 2니까 이 GTELF 시험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파트를 공략하는 게 유리한지까지 점수대에 따라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수업 전에 미리 듣고 들으시면은 대충 이런 식의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내 목표 점수가 요 점수대니까 여기만 공부하면 되겠다 라는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략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잘 참고해서 전략을 잘 세워서 빨리 점수 따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 GTELF 영역별 문항수를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그쵸? 보통 GTELF랑 많이 비교가 되는 공인 시험이 토익이 있는데 토익은 문항수가 뭐 엄청나게 많죠. 한 200문제 되지 않습니까? 저는 토익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0문제 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배분 시간도 거의 한 2시간에 육박을 할 텐데 그에 비해서 GTELF의 굉장히 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문항수가 굉장히 좀 적어요. 그죠? 자, 이제 파트별로 보시면은 거의 1대 1대 1입니다. 네, 문법이 26문항이고요. 청취가 26문항이고요. 독해가 28문항입니다. 근데 독해는요. 28문항이면 지문이 28개겠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문은 4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문이 살짝 길긴 해요. 그죠? 한 4, 5, 6, 7개의 어떤 문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지문이 4가지가 나오는데 지문당 7문항이 붙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7문항 중에서 5문항은 독해 문제고요. 그러니까 지문에 나와 있는 세부 사항들을 묻는 약간 독해 문제고요. 이 7문제 중에서 2문항은 동의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휘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페이지를 보시겠지만 시험지가 있으면 왼쪽 페이지에는 지문이 쭉 들어가 있고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제 7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있는 5문제는 독해 문제고 끝에 있는 2문제는 동의어 문제다. 이렇게 해서 28문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이 GTELF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제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문항수가 상당히 적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문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난이도가 하하하예요.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바로는 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치다 보면은 거의 한국에서 보는 모든 영어 시험 중에서 문법이 가장 쉽게 나온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쉽습니다. 토익만 해도 그죠? 이렇게 문법이 좀 공부해야 될 범위가 좀 있죠. 난이도도 조금 높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항수는 좀 적습니다. 근데 GTELF 문법은 정말 쉬워요. 네. 무슨 단어 같은 거 모르셔도 되고요. 뭐 자타동사, 수동태, 분사구문, 도치, 어려운 파트는 싹 빼놨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풀기 수월한 7파트, 7가지 파트 중심으로 나오고요. 그치? 비중도 1대 1대 1이니까 3분의 1로 비교적 넓어가지고 보통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내가 어떤 파트를 공략할 것인가 전략을 짤 때 여기는 무조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쵸? 모든 점수의 베이스를 여기에서 쌓고 위에다가 이런 것들을 플러스를 해나가는 약간 그런 전략을 조금 있다가 세우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쌤 제가 뭐 중학교 때도 영어 공부를 좀 했었고 혹은 수능 때 영어 공부를 좀 했었고 혹은 토익 때 영어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저는 언제나 영문법이 너무 어려웠어요. 네. 제 기억에는 영문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풀 수 있을까요? 라는 좀 이제 하소연 같은 고민 상담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건데
GTELF 문법은요. 26문제 중에서 4문제만 빼고 나머지 22문제는요. 이거는 눈이랑 손만 있으면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한 문법적인 구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문제에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정답이겠네. 문제에 이런 힌트가 있으니까 당연히 이게 정답이겠네. 문제에서 힌트를 찾아가지고 바로 답을 찍을 수 있는 약간 이런 프로세스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당연히 그런 거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문제 중에서 22문제는 무조건 맞아야 된다 라고 여러분한테 가르치고요. 실제로 학생들 보면요. 얘는 보면 생전 영어를 안 했던 친구예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이 22문제는 다 맞춰옵니다. 오케이? 네 문제는 조금 어려워요. 개 중에 네 문제는 살짝 어렵게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뭐 운 좋으면 맞는 거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운 좋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약간 틀릴 수도 있겠더라. 근데 나머지 22문제는 무조건 맞춰가지고 들어가 줘야 되겠더라. 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오케이? 자, 밑에 보시면은 청취가 나오는데 얘는 또 난이도가 극상이에요. 극상. 예.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paragraph가 이렇게 listening이 7포인트가 그러니까 4가지 포인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6문제, 7문제, 6문제, 7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 독해처럼 붙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26문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 듣기 파트가 4개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4지문밖에 안 나오다 보니까 지문 하나가 상당히 길어요. 토익처럼 짧게 말하고 금방 문제 풀고 짧게 말하고 금방 문제 풀고 이런 프로세스랑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토플 리스닝에 조금 더 가까워요. 리스닝이 쭉 나오고요. 그쵸? 이렇게 다이얼로그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7문제가 차례 나와주면은 내가 이제 이렇게 필기를 이제 끄적끄적 해놨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길기도 길고 문제 구성도 좀 우리가 미리 찍어놓기에 어렵게 되어 있더라. 해서 제가 웬만하면 청취는 그냥 찍으라고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존에 이렇게 연수를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토익 이렇게 리스닝 같은 걸 들은 경험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내가 미드 같은 걸 엄청 본 경험이 있어가지고 나는 귀가 약간 좀 트여 있는 편이다. 나는 대충 이렇게 좀 천천히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리스닝은 그래도 조금 되는 편이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제가 이거 최대한 손대지 말라고 시켜요. 한 번으로 쭉 세우라고 시킵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도 안 푸는 게 아니라 찍는 거니까 나중에 7문항 정도 맞추는 것을 찍어서 맞추는 것을 좀 이렇게 목표로 삼고 있죠.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외형직 같은 걸 봐가지고 목표 점수가 막 77점이라거나 이렇게 극도의 고득점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성취는 되도록이면 좀 스킵하세요. 오케이? 이런 전략은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독해는요. 난이도가 중상입니다. 네. 왜 중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문 하나당 문제가 7개 붙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이 흘러가는 흐름에 따라 그대로 53, 54, 55, 56, 57 순차적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되게 꼬아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고요. 그냥 지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단어만 조금 바꿔가지고 보기에다가 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영어를 공부한 학생들이 빨리 고득점을 해야 된다면 청취를 건드리는 것보다 여기서 시간을 아껴가지고 독해를 건드리는 게 훨씬 더 낫겠더라라는 전략이 세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뒤에 상이 붙었냐? 어휘가 어렵습니다. 모든 영어 학습자들의 어떤 고민거리죠. 어휘가 10개, 20개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개 단위고 1000개 단위거든요. 500개, 700개, 1000개, 1200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어휘가 상당히 쉬운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익처럼 되게 좀 이렇게 비즈니스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물사도 나오고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 실험도 나오고요. 동물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뭐 대차대조표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어휘가 좀 어렵습니다. 해가지고 독해가 내용이나 답 찾기는 그저 그런데 어휘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겠더라 라고 해서 중상으로 잡아놨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한국에서 쭉 영어를 공부한 내지는 약간 영어를 소홀히 했던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좀 살다 오거나 딱히 막 이렇게 뭐 영어 유치원을 나오거나 뭐 국제학교를 나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청취에 비해서는 독해를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좀 이렇게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길일 거다. 이거 하나는 굉장히 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법으로 베이스를 만드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43점까지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나머지를 찍는다면. 그러니까 내 목표 점수가 43점까지야? 그럼 이것만 공부하시고 나머지 찍으시면 돼요. 근데 43점보다 조금 더 높아요? 뭐 48, 50, 55 이런 식이에요. 그럼 위에 있는 추가적인 점수를 여기에서 쌓을 필요가 있겠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배분 시간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이제 이렇게 파트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안 지키셔도 됩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그냥 이제 그 문제를 주고 문법 문제 풀고 걷어가고 문제를 주고 청취 풀고 걷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권에 다 묶여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분 지났으니까 페이지 넘기세요. 페이지 안 넘기면 뭐 이렇게 부정행위로 간주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90분 동안 네가 풀고 싶은 대로 풀어라예요. 독해 먼저 푸셔도 되고요. 문법 먼저 푸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분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냥 형식적인 겁니다. 이거 지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근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권유를 하는 것은 문법 문제를 30분 만에 풀어라. 천천히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풀어도 30분이면 되게 많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한 30분 정도에 풀고 청취는 스킵하고 그럼 60분 남잖아요. 그 60분을 독해에다가 투자해라. 오케이?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틀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지금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되는 게 문법이거든요. 문법의 출제 영역 및 출제 유형, 방향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시제와 가정법이에요. 시제에서 6문제 나오고 가정법에서 6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반 정도 나오는 거죠. 26문제 중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12문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거 먼저 공부하면서 들어갑니다. 근데 절대로 시제라고 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가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게 나오지를 절대로 않아요. 절대 그렇게 이제 되게 복잡하게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제 문제잖아요. 그러면은 보기에서 이것만 남기고 이거는 지워라. 이게 만약에 가정법 문제잖아요. 보기에서 이것만 남기고 이것만 지워라. 이것만 외워주면 된다라는 스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암기할 게 많고 이해할 게 많아서 약간 영문법이 어려웠다면 GTF의 영문법은 절대 그렇지가 않고 철저히 스킬 위주라는 것을 수업을 듣다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한절의 동사, 원형, 부정사, 동명사 몇 가지가 더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때 듣고 대충 이렇구나. 이런 문제는 이게 정답이고 이게 오답이구나. 문제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거를 정답으로 잡고 이걸 오답으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약간 스킬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근데 그 중에서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조동사하고 연결사는 얘는 답을 찾을 때 해석이 필수예요. 나머지는 해석이 하나도 필요 없거든요. 나머지는 해석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얘는 철저히 스킬 위주인데 비해서 이 조동사 두 문제하고 연결사 두 문제는 해석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앞 페이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26문제 중에서 4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 26문제 중에서 4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네 문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왜? 해석을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머지 22문제는 해석을 안 해도 답이 나옵니다. 어휘를 몰라도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GTF가 유리한 시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GTF 문법 집중 공략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문제는 틀릴 수도 있다고 치고 나머지 22문제는 100% 맞출 각오로 임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청취 건너뛸 거고요. 예. 물론 수업 시간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이렇게 같이 리스닝 하면서 듣긴 들을 건데 큰 비중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큰 비중은 없어요. 오히려 문법 공부한 다음에 청취 살짝 발 담궜다가 바로 독해로 넘어갈 건데 자, 독해가 지문이 1, 2, 3, 4 네 가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문당 7문항이 붙기 때문에 나중에 토탈 28문항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파트 1은 인물사입니다. 네. 좀 최근의 인물, 근현대적 인물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뭐 하던 사람인데 출생부터 사망까지 쭉 나열을 해요. 한 5, 6, 평균적으로 6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서 7문제를 보여줍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제일 윗지문에서 1번 문제 풀리고요. 그 다음 지문에서 2번 문제 풀리고요. 그 다음 지문에서 3번 문제 풀리고요. 하니까 이렇게 답을 찾는 게 막 생각만큼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인물사다 보니까 내용 자체도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목표 점수가 43점 이하라면 독해도 풀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 문제를 풀고 싹 찍어주면 돼요. 근데 내 목표 점수가 48점이야. 내지는 뭐 이렇게 간부들 50점이야. 내지는 7급 뭐 60점대야. 아니면 외영직 70점대야. 내 목표 점수가 43점 이상이라면 청취나 독해 중에 한 군데를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청취보다 독해가 더 쉽다 그랬죠. 독해 중에서도 파트 1이 가장 쉽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문도 쉽고요. 단어도 쉽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43점 이상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여기 연습을 꼭 하셔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파트 2. 잡지 또는 기사인데요. 보통 실험이나 설문이나 연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떤 설문이나 어떤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냈는데 이게 어떤 의의를 갖는다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되게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쓰이고요. 되게 좀 이렇게 어려운 이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운데서 이제 내용의 흐름을 따라가기가 힘든 포인트가 가운데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는 되게 이제 크게 고득점을 해야 되는 친구가 아니라면은 이건 약간 이제 후순위로 빼라. 이게 선순위고 이거 먼저 풀고 이건 좀 후순위로 빼라 라고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파트 3가 백과사전식 어떤 그 지문이거든요. 지문 난이도는 얘나 비슷해요. 근데 얘는 동물, 식물, 아니면 무슨 뭐 동네, 아니면 어떤 강, 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 무슨 보더콜리가 어떻더라. 뭐 리자드, 도마뱀이 어떻더라. 휘파람새가 어떻더라. 뭐 보스턴이 어떤 도시더라. 어떤 건물이 어떤 건물이더라.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제 깔아주는 것이 파트 3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을 할 때는 파트 1을 먼저 풀고 어차피 시간은 남거든요. 청취를 건너뛰기 때문에. 파트 3로 넘어와라. 왜냐하면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쉽다. 얘는 굉장히 내용이 추상적이에요. 얘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뭐 부리가 어떻고 깃털이 어떻고 발톱이 어떻고 뭘 먹고 살고 어디에 살고 짝짓기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얘가 좀 짧아요. 평균적으로 5문단 정도 들어갑니다. 물론 뭐 한 문단 차이긴 한데 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한 문단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평균적이에요. 5개, 6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거의 한 5문단 정도 나와요. 조금 짧아요. 밑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파트 1 풀고 파트 3로 내려와라 라고 이제 추천하는 편이에요. 얘가 내용이나 단어가 조금 더 우리가 풀기엔 쉽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파트 4, 마지막 파트 4가 이메일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토익 풀어보신 분들은 꽤 이렇게 익숙한 지문 유형이죠. 헤드에 이제 그 죄송해요. 받는 사람이 있고요. 가운데 이제 내용 같은 거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내는 사람, 뭐 마음을 담아 누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토익이랑 조금 다르게 내용이 굉장히 좀 전문적이고 사무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이메일이 아니고요. 그죠? 내가 니네 회사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어떤 그 금액이 비던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내가 니네 회사에서 언제 어떤 물건을 얼마큼 발주를 넣었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 오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배상해 줄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내가 니네 회사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베네핏을 좀 타야 될 것 같아. 내가 어떤 그 보험료를 좀 타야 될 것 같아. 너 어떤 식으로 해결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 보면은 그냥 안부를 묻는 나이브한 형태가 아니고요. 굉장히 좀 사무적이고 진짜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알기 힘든 단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약간 좀 이메일 형식이다 보니까 나 그럼 파트 4 먼저 풀어야지. 그리고 좀 짧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좀 만만하게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얘가 제일 어려워요. 얘가 제일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독해를 풀 거잖아요. 본인 점수대에 따라서 풀 수도 있고 반만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풀 거라면은 파트 1 제일 먼저 푸시고요. 그다음에 파트 3 푸시고요. 파트 2, 파트 4 이런 식으로 풀어라 라고 이제 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업은 파트 1하고 파트 3 위주로 해요. 나머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 2개까지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까지 하면 한 60점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나오거든요. 파트 1이랑 파트 3 좀 위주로 수업을 해 놨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무난하게 맞추신다면 이게 7문제 하면 이게 토탈 14문제거든요. 뭐 이렇게 실수가 나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를 갖다가 이제 공란으로 내는 게 아니라 찍어서 내기 때문에 커버가 약간 돼요. 근데 독해가 한 문제당 100점 만점일 때 대략 1.19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한 16점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43점 탄 데다가 16점 하면 거의 이제 60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거죠. 그죠? 막 이렇게 7급이나 어떤 공기업이나 이렇게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요거 2개 위주로 좀 이제 독해를 푸는 친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좀 시간이 남고 내가 영어에 좀 적성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푸셔도 되는데 좀 천천히 풀면 여기까지 풀면 한 10분, 20분 남는데요. 빨리 풀면, 독해 안 건드리면 한 3, 40분이면 문법은 다 풀 수 있고요. 그래서 야 남는 시간에 뭐 했어 하면 엎드려서 자다 왔어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밖에 이제 구경하다 왔어요. 이런 친구도 있고 뭐 남는 시간에는 뭐 다시 풀든 딴짓하든 뭐 엎드려 자든 그건 터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실은 안 돼요. 근데 퇴실은 안 됩니다. 선생님 저 40분 만에 다 풀어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이 본인은 35점만 따면 되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법만 대충 풀어도 점수가 충분히 나오는 상황이었으니까 문법만 다 풀고 나머지 싹 C번으로 밀어가지고 선생님 저 먼저 나갈래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나가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퇴실 말고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 그냥 뭐 엎드려서 자든 뭐 밖에를 보든 딴 생각하든 낙서를 하든 너무 크게 낙서하는 건 금지가 되어 있을 텐데 컨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뭐 알아서 이제 유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이에요. 이런 목표 점수가 35점부터 많게는 68점, 77점까지 굉장히 좀 다양하죠. 그죠? 아무래도 한
43, 50점 이 점수대가 제 체감으로는 가장 좀 많은 것 같고요. 43, 48, 간부들 50, 간부 승진용, 그쵸? 한 요게 좀 많이 이제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보세요. 여러분의 목표 점수가 만약에 44점 이하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문법이랑 청취가 한 문제당 1.28점이에요. 뒤에 소수점이 더 많이 있는데 다 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문법이 아까 26문제였는데 4문제를 그냥 싹 다 틀린다고 치고 나머지 22문제를 다 맞추잖아요? 나머지 찍어서 맞추는 건 그냥 논외로 할게요.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28점이 나옵니다. 원래 28점 몇몇 점이거든요. 근데 다 버림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8점은 나와요. 됐죠? 그리고 청취를 찍으면 7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호에 따라 6문제, 7문제, 8문제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적으로 7문제라고 칠게요. 최근에는 B번이 되게 많이 답이더라고요. 제가 보통 C번이나 D번 찍어라고 말씀드렸는데 답안지를 보니까 요즘에 청취는 B번이 약간 좀 강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으로 찍어라라고 말씀드려요. 청취를 B번으로 찍어가지고 내가 7문제 이제 득점했다고 칠게요. 그쵸? 만약에 내가 44점 목표 점수가 이하면은 독해도 풀지 말고 그냥 싹 다 찍으셔도 괜찮아요. 청취랑 독해를 싹 다 이제 B번으로 한 번으로 찍어도 괜찮다, 밀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럼 그 중에 7문항은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 산술적으로. 그러면은 여기에서 8점 가져갈 수 있고요. 여기에서 8점 가져갈 수 있어요. 합치면 몇 점이죠? 이게 44점이에요. 그래서 내 목표 점수가 35, 40, 43, 44점 이하면요. 이상한 뻘짓하지 말고 문법 수업만 듣고 문법 공부만 하세요. 그러니까 뭐 교재, 청취, 독해 다 있었어도요. 문법 공부 위주로 좀 하시면 돼요. 왜? 문법만 잘 풀고 대신 잘 풀고 나머지 찍어도 최소한 44점은 나옵니다. 됐어요? 선생님 문법 이렇게 22문제 맞추는 거 이거 어렵지 않을까요?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주태표 가르친 지 한 꽤 됐거든요. 되게 막 옛날에 이렇게 막 붐 일면서부터 했으니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4년 내내 그냥 한 조금만 가르쳐 주면은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던 학생들도 요 4문제를 빼고 22문제는 다 잘 맞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44점 이하라면은 문법 공부 위주로 하세요. 아시겠죠? 나머지 한 번으로 찍으세요. 그러면 못해도 다 이게 소수점들은 다 뗀 거거든요. 그래서 못해도 44점은 나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것 찔끔, 이것 찔끔, 이것 찔끔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몰빵을 하시라고. 100점 맞아야 되는 시험 아니잖아요. 오케이? 됐죠? 근데 만약에 내 목표 점수가 44점 이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48점이다. 내지는 50점이다. 내지는 53점이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 목표가 44점 이상인 학생들도 분명히 많이 있죠. 그쵸? 그러면 일단 베이스를 문법이랑 청취에서 합치면 지금 몇 점입니까? 36점이잖아요. 베이스를 36점으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26문제 맞추면 더 좋죠. 근데 그냥 약간 보수적으로 계산해 보자는 취지예요. 요거 다 풀어가지고 맞추고 4문제 틀렸다고 치고 안정적으로 청취는 찍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쌤 저는 좀 이런 거 해가지고 듣기 잘 하는데요. 하시면 청취도 파트 1 정도는 푸실 수 아마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건 약간 좀 특이 케이스니까 약간 빼고 그냥 찍어가지고 8점 맞았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럼 합치면 36점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점수에서 36점을 빼세요.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12점을 덧다면 되는 거거든요. 이 학생은 여기에다가 14점을 덧다면 되는 걸 거고 이 학생은 17점을 덧다면 되는 거겠죠. 그죠? 이 플러스가 되는 점수를 어디에서 따야 된다고요? 독해에서 따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이런 학생들은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독해 점수를 조금 더 따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 1, 파트 3, 파트 4, 파트 2, 파트 4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할지를 다 정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엔간하면 파트 1하고 파트 3까지는 좀 풀어주셔야 다시 막 돈 내고 응시해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제시 볼 필요 없이 한 큐에 그냥 깔끔하게 원하는 점수를 쫙 딸 수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이 목표 점수가 43점, 44점 이상이라면 오케이? 최소한 파트 1에서 파트 3까지는 좀 풀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왜냐하면 파트 1에서 내가 푼다고 풀었는데 살짝 이렇게 삐끗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쵸? 거기서 약간 좀 틀린 문제들을 좀 이렇게 만회하기 위해서 파트 3까지 풀어주는 게 안전하죠. 나머지 파트 2랑 파트 4는 개인 선택에 맡길 것이고 만약에 안 푼다고 하더라도 OMR의 마킹은 한 줄로 찍고 나오셔야 됩니다. 선생님 여기 파트 2하고 파트 4는 뭘로 찍어요 하시는데 듣기에서 찍었던 거랑 같은 번호로 쭉 찍어주시면 돼요. 됐어요? 이렇게 해서 스텔프는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44점 이하라면 이하가 목표라면은 굳이 영어 베이스가 없어도 좀 수월하게 점수를 갖다가 목표 점수를 딸 수 있는 그런 좀 시험이에요. 그쵸? 그래서 한 번 보는데 꽤 비싸더라고요. 한 6, 7만 원? 되게 많이 할인을 받으면 4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좀 시험 계속 보고 막 몇 번씩 돈 내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목표 점수를 한 번에 잘 딱 딸 수 있게 그렇게 좀 빡세게 단기간 빡세게 공부를 집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수업은요. 시대 에듀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수업은 지금 오리엔테이션 하고 있고요. 얘는 수업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저는 영어 진짜 너무 어렵고 너무 처음인데요. 저는 동사 원형이 뭔지도 몰라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인문 특강 2~3시간짜리 깔아놨고요. 쌤 저는 동사 원형이 뭔지 몰라요. 저는 비동사가 뭔지 몰라요. 이런 학생들만 들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퀵 GTLF라고 해가지고 물론 레벨 2입니다. 이론이랑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교재가 앞에는 약간 좀 이론이고 뒤에는 모의고사 3회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나는 영어를 조금 하는 상태니까 이론이랑 문풀을 좀 이제 좀 빨리 후다닥 해가지고 빨리 시험 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약간 여기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그 다음에 그 모의고사 6회분이 들어가 있는데 다 시대 에듀에서 나오는 어떤 그 교재입니다. 이 사이에다가 이 모의고사 6회분에 들어가 있는 어휘 정리 특강을 좀 해놨어요. 이렇게? 물론 베이스를 여기에 나와 있는 어휘로 잡기는 했지만 그죠? 어차피 좀 독해지면서 좀 중요한 단어들이 거기서 거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3시간짜리인데 이걸로 100% 어휘를 다 커버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정도의 어휘가 잘 나온다라는 좀 감은 잡을 수 있게 그렇게 좀 수업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얘는 특강이어가지고 프린트고요. 얘는 이제 그 시대의 듀 교재고요. 얘도 특강이어가지고 이제 프린트고요. 얘도 시대의 듀 교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본인 어떤 베이스에 따라 본인 지금 가지고 있는 영어 어떤 베이스에 따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원하는 점수대에 따라 수업들을 잘 구성을 해서 잘 조합을 해서 빨리 최대한 빨리 고생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원하는 점수 달성하시고
여러분 GTF를 지금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더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뜻이죠. 그 시험에 하루라도 빨리 좀 집중할 수 있는 좀 그런 여건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어떤 시험을 준비를 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되게 이제 제각각이겠지만 그 어떤 그 디딤돌, 출발점이 되는 GTF를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좀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열심히 배워서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